에어맥스 97 실버 블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이제 미국 발매 기준으로 다음 주에 이 실버 블렛이 다시 발매된다고 하네요. 원래는 97년도에 나온 신발이에요. 근데 2017년도에 나왔던 모델을 제가 겟했는데 실제로 실버 블렛이 어떤지, 또 실버 블렛이 어떻게 디자인된 신발인지 간단히 살펴보고, 마지막으로 이 2017년 모델과 기출된 2022년 실버 블렛 이미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에어맥스 97 신발은 원래 97년도에 크리스천 테서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했는데, 이 디자인의 인스피레이션이 된 거는 리플 에펙트, 파급 효과 혹은 물이 떨어졌을 때 이런 물결 효과, 97 모델 자체의 어떤 가장 큰 영감이었다고 해요. 이 맥스의 제일 큰 특징은 이 유선형의 이 스트림라인의 이 랭귀지가 신발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그게 가장 크고, 특히나 이 실버 블렛, 이 특정 컬러웨이의 실버 블렛의 모델은 그 일본의 고속 열차인 신칸센, 이걸 이제 영어로 실버 블렛 트레인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실버 블렛에서 영감이 돼서 97년 당시에 이제 하이테크한 뭔가 미래적인 이런 테크놀로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메탈릭 피니쉬, 또 빠른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, 또 이 사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저 작은 그 인스피레이션의 영감은 그 마운틴 바이크, 이 산악 자전거에 있는 메탈릭 피니쉬, 또 알루미늄 피니쉬, 이런 것들이 이 신발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. 에어맥스 97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름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신고 싶었던 신발 중에 하나예요. 그때 뭐 친구들이나 선배들은 이 에어맥스 97 실버 블렛이랑 아시아 97, 그다음에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건 리비에라 2, 화이트 베이스인데 약간 스카이 블루, 어떤 클린한 컬러웨이의 어떤 신발이었는데, 그 당시 막 밀리오레, 프레아 뭐 이런데, 이 두타 이런데 멀티샵에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기만 했고 갖고 싶어 했던, 너무 비싸서 막 사지는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제가 2017년도에 미국에서 이 메탈릭 이 실버 블렛 97을 샀을 때 되게 좋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. 확인해 보니까 2017년에 산 이 모델이랑 2020년에 이번에 나온다고 하는 이 리크트, 이 유출된 이미지는 가장 큰 차이는 마감에 있는 것 같아요. 이 유선형의 디자인이 어디서 끊기느냐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. 자, 이 2017년 모델을 보시면 이 신발 바깥에서는 이 선이 끊어지지 않죠. 다 모든 레이어가 끊어지지 않고, 이 안쪽에서, 신발의 안쪽에서 이 선들이 접합 부위를 볼 수 있는데, 2020년의 모델을 보면 이 바깥쪽에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.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97년도에는 원래 어떻게 나왔을까 했더니, 실제로 여기 바깥 가장 잘 보이는 이 바깥 부분이 끊어져 있는 부분, 이 첫 두 레이어인가, 이 두 레이어 부분이 그 접합 부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. 원래 디자이너가 의도한 그 물결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낸 거는 오히려 2017년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그 가장 신었을 때 이 신발에 가장 잘 보이는 이 바깥 부위에는 접합 부위가 없어서 그 스트림라인의 어떤 연속된 이 곡선이 끊어지지 않고 한 번에 쭉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, 오히려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이 신발 안쪽에서 접합을 함으로써 바깥에서 봤을 때 그냥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, 연속된 선으로 이어지는 이 표현이 2017년 모델에서 가장 잘 구현된 게 아닌가, 오히려 오리지널 모델보다 혹은 2020년에 나오는 모델보다 그 본래의 아이디어가 디자인의 언어로 잘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. 신발의 좀 작은 디테일들을 살펴보면 이 메탈릭 피니쉬가 가장 두드러지는 신발이고요. 여기 이 회색 부분으로 있는 부분이 아마 스카치로 돼 있어서 밤에 빛나는 빛 반사가 되는, 그래서 오히려 그 실버 블렛, 또 그 어떤 메탈릭하고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밤에도 잘 나타나는, 표현되는 그런 신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액센트로 빨간색과 검은색, 이런 라이닝 부분에선 검은색이 많이 사용되고, 힌트 나이키 로고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빨간색으로 표현되죠. 뒤에 있는 글씨나
바닥 부분도 바닥 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, 이 어떤 그 파장의 첫 근원, 이 리플, 이 물방울 처음 떨어진 그런 걸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네. 전반적으로는 이런 안쪽의 쿠셔닝이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하고 고급 신발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건 있어요. 왜냐면 이런 레이어 바이 레이어 이렇게 스티칭된 부분들이 딱 봐도 어떤 가공에서 좀 더 신경이 쓰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. 이 97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제 QC, 퀄리티 컨트롤의 문제. 항상 나이키가 좀 이 97은 워낙 가짜도 많고 이 퀄리티가 워낙 들쑥날쑥해서 신발 좋아하는 분들은 얘기를 많이 하죠. 그래서 그걸 판가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나이키 안쪽에 있는 로고의 위치, 바깥쪽에 있는 이 나이키 로고의 위치, 이런 가운데 이런 텅에 있는 로고 위치, 또는 이 힐탭에 있는 에어맥스 글씨의 어떤 크기, 이런 걸로 어떤 퀄리티가 좋다 나쁘다, 너무 정품인데도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서 내게 정품이 맞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2022년 모델은 아마 나이키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신경을 써서 릴리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사이즈 얘기를 좀 해보면 이 97 신발은 그렇게 편한 신발은 아닌 것 같아요. 정말 편하고 편해서 신는 신발은 아니고 좀 멋으로 좀 다가가는 게 더 큰 것 같아요. 뉴발란스 신발처럼 편하지 않다. 이거는 발등이 조금 좁기도 하고요. 발등이 좀 낮기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정 사이즈를 시켰는데 오래 신거나 그랬을 때는 조금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사이즈를 가신다고 하면 반 사이즈 업, 2022년 모델이 2017년과 같은 사이즈로 나온다는 전제하에 반 사이즈 업 정도 하면은 더 좀 편하게 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아무래도 실버 블렛은 워낙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나이키 팬들이 기대하는 신발이기 때문에 다음 주 미주 발매 이후에 또 한국에서 또 발매하는 것들을 좀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. 실버 블렛 릴리스에 앞서서 좀 2017년 모델을 가지고 이 97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. 혹시 구매하시는데 또 앞으로 릴리스 하는데 97 또 신발 신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피스.